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노년이라는 시간. 오늘은 그 소중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세상과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 하나하나가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돌봄 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시간의 강을 건너며 노년의 마음과 삶의 변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신체가 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심리적 변화가 함께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회고를 통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을 풀어내고 자신의 삶이 가졌던 의미를 재확인하며 마침내 평온함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숭고한 정신활동인 셈이죠. 어르신의 반복되는 옛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 또한 노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던 대가족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어르신 부양이 이제는 핵가족화와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부부만 남게 되면서 느끼는 깊은 허전함과 상실감,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감정일 것입니다. 이제 노인 부양은 한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적 부양의 성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저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시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어르신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모습. 이는 유엔이 정한 노인 복지 원칙 중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그들의 지혜와 경륜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2장, 존엄을 지키는 약속. 돌봄의 제도와 전문가의 역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때로 가족의 힘만으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든든한 약속을 통해 함께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여행이나 급한 일로 잠시 집을 비워야 할 때 어르신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전문가의 돌봄을 받으시는 것으로 가족에게는 잠시의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모든 돌봄의 현장 중심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식사를 돕고 몸을 씻겨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된 수발자이며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옹호자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돕는 동기 유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요양보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가 요구됩니다. 끊임없는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선물이나 상품권은 마음만 정중히 받으며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어긋나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에는 단호히 위법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원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프로의 자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노인 학대라는 어두운 그늘도 존재합니다. 어르신의 종교 활동이나 집안의 경조사 참여를 막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어르신의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러한 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접수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3장 몸의 변화를 이해하기. 노년의 건강과 질병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노인성 질병은 젊은 사람의 질병과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한 가지 병만 오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한 번 발병하면 잘 낫지 않고 빈번하게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폐렴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심장이 나이가 들면 근육은 두꺼워지지만 탄력은 떨어져 혈액을 펌프질하는 능력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손목의 신경이 눌려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수근관 증후군은 요양보호사와 같이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도 주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뇌졸중의 경우 손상된 뇌의 반대편 신체에 마비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다리나 팔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이 뇌에서 교차하기 때문이죠.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필수적이지만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초기 증상이므로 즉시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겨울철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십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자주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한 뒤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말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건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제4장 존중을 담는 손길. 일상생활 속 돌봄의 기술. 돌봄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배설, 목욕, 약 복용. 이 모든 과정에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식사를 도울 때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으시게 하고 턱을 살짝 당긴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식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끄고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내놓기보다 한두 가지 음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 복용을 도울 때 가루약은 물기가 있는 숟가락에 녹여서 혹은 양이 적을 경우 바늘 없는 주사기를 이용해 정확한 양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춰 정확히 따르고 한 번 따른 약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약병에 넣는 것은 약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화장실 이용은 지극히 사적인 활동입니다.
배설을 마칠 때까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서 있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알릴 수 있는 응급배를 알려드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여 침상에서 배설해야 하는 경우 변기가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 돕고 스크린이나 커튼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은 어르신 스스로 배설하려는 의지와 습관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기를 거부할 때 강요하는 대신 따뜻한 물수건을 드리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이처럼 모든 돌봄 행위의 중심에는 라는 질문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공감의 자세가 놓여 있습니다. 제5장 안개 속을 함께 걷다. 치매와 소통하는 법.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는 병이지만 감정까지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치매의 어르신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속에는 그분들만의 논리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또 밥을 달라고 하실 때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혼란과 분노만 야기할 뿐입니다. 대신 네,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안심시킨 뒤 좋아하는 간식을 드리거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꾸 언제 집에 가냐고 묻는 어르신께는 달력을 함께 보며 어르신, 오늘이 이날이니까 이 동그라미 친날에 아드님이 모시러 올 거예요. 라고 시각적으로 확인시켜드리는 것이 안정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인다면 이는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어딘가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동을 제지하기 전에 먼저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두운 저녁,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으며 허공에 손짓하는 환각 증상을 보일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충격과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부드럽게 어머니가 보고 싶으셨군요. 저희가 낮에 사온 사과가 참 맛있는데 같이 드셔보실래요? 라며 안전하게 현실로 관심을 전환시켜드리는 주의 전환법이 효과적입니다. 돌봄은 정해진 답이 없는 길과 같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짙은 안개 속을 함께 걷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공감하는 한마디, 존중을 담은 작은 손길이 그분들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과 돌봄에 대한 여러 지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제도를 활용하며 질병의 특성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존엄을 지키는 기술을 익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지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노년이라는 시간. 오늘은 그 소중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세상과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 하나하나가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돌봄 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시간의 강을 건너며
노년의 마음과 삶의 변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신체가 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심리적 변화가 함께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회고를 통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을 풀어내고 자신의 삶이 가졌던 의미를 재확인하며 마침내 평온함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숭고한 정신활동인 셈이죠. 어르신의 반복되는 옛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 또한 노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던 대가족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어르신 부양이 이제는 핵가족화와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부부만 남게 되면서 느끼는 깊은 허전함과 상실감,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감정일 것입니다. 이제 노인 부양은 한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적 부양의 성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저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시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어르신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모습. 이는 유엔이 정한 노인 복지 원칙 중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그들의 지혜와 경륜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2장 존엄을 지키는 약속. 돌봄의 제도와 전문가의 역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때로 가족의 힘만으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든든한 약속을 통해 함께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여행이나 급한 일로 잠시 집을 비워야 할 때 어르신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전문가의 돌봄을 받으시는 것으로 가족에게는 잠시의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모든 돌봄의 현장 중심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식사를 돕고 몸을 씻겨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된 수발자이며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옹호자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돕는 동기 유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요양보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됩니다. 끊임없는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선물이나 상품권은 마음만 정중히 받으며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어긋나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에는 단호히 위법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원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프로의 자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노인 학대라는 어두운 그늘도 존재합니다. 어르신의 종교활동이나 집안의 경조사 참여를 막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어르신의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러한 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접수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3장 몸의 변화를 이해하기. 노년의 건강과 질병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노인성 질병은 젊은 사람의 질병과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한 가지 병만 오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한번 발병하면 잘 낫지 않고 빈번하게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폐렴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심장이 나이가 들면 근육은 두꺼워지지만 탄력은 떨어져 혈액을 펌프질하는 능력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손목의 신경이 눌려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수근관 증후군은 요양보호사와 같이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도 주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뇌졸중의 경우 손상된 뇌의 반대편 신체에 마비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다리나 팔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이 뇌에서 교차하기 때문이죠.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필수적이지만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초기 증상이므로 즉시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겨울철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십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자주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한 뒤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말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건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제4장 존중을 담는 손길. 일상생활 속 돌봄의 기술. 돌봄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배설, 목욕, 약 복용. 이 모든 과정에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식사를 도울 때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으시게 하고 턱을 살짝 당긴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식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끄고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내놓기보다 한두 가지 음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 복용을 도울 때 가루약은 물기가 있는 숟가락에 녹여서 혹은 양이 적을 경우 바늘 없는 주사기를 이용해 정확한 양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춰 정확히 따르고 한 번 따른 약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약병에 넣는 것은 약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화장실 이용은 지극히 사적인 활동입니다. 배설을 마칠 때까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서 있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알릴 수 있는 응급배를 알려드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여 침상에서 배설해야 하는 경우 변기가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 돕고 스크린이나 커튼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은 어르신 스스로 배설하려는 의지와 습관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기를 거부할 때 강요하는 대신 따뜻한 물수건을 드리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이처럼 모든 돌봄 행위의 중심에는 라는 질문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공감의 자세가 놓여 있습니다. 제5장
안개 속을 함께 걷다. 치매와 소통하는 법.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는 병이지만 감정까지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치매의 어르신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속에는 그분들만의 논리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또 밥을 달라고 하실 때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혼란과 분노만 야기할 뿐입니다. 대신 네,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안심시킨 뒤 좋아하는 간식을 드리거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꾸 언제 집에 가냐고 묻는 어르신께는 달력을 함께 보며 어르신, 오늘이 이날이니까 이 동그라미 친날에 아드님이 모시러 올 거예요. 라고 시각적으로 확인시켜드리는 것이 안정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인다면 이는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어딘가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동을 제지하기 전에 먼저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두운 저녁,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으며 허공에 손짓하는 환각 증상을 보일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충격과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부드럽게 어머니가 보고 싶으셨군요. 저희가 낮에 사온 사과가 참 맛있는데 같이 드셔보실래요? 라며 안전하게 현실로 관심을 전환시켜드리는 주의 전환법이 효과적입니다. 돌봄은 정해진 답이 없는 길과 같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짙은 안개 속을 함께 걷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공감하는 한마디, 존중을 담은 작은 손길이 그분들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과 돌봄에 대한 여러 지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제도를 활용하며 질병의 특성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존엄을 지키는 기술을 익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지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노년이라는 시간. 오늘은 그 소중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세상과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 하나하나가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돌봄 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시간의 강을 건너며 노년의 마음과 삶의 변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신체가 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심리적 변화가 함께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회고를 통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을 풀어내고 자신의 삶이 가졌던 의미를 재확인하며 마침내 평온함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숭고한 정신활동인 셈이죠. 어르신의 반복되는 옛 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 또한 노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던 대가족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어르신 부양이 이제는 핵가족화와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부부만 남게 되면서 느끼는 깊은 허전함과 상실감,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감정일 것입니다. 이제 노인 부양은 한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적 부양의 성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저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시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어르신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교육 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모습. 이는 유엔이 정한 노인 복지 원칙 중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그들의 지혜와 경륜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2장 존엄을 지키는 약속. 돌봄의 제도와 전문가의 역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때로 가족의 힘만으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든든한 약속을 통해 함께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여행이나 급한 일로 잠시 집을 비워야 할 때 어르신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전문가의 돌봄을 받으시는 것으로 가족에게는 잠시의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모든 돌봄의 현장 중심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식사를 돕고 몸을 씻겨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된 수발자이며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옹호자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돕는 동기 유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요양보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가 요구됩니다. 끊임없는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선물이나 상품권은 마음만 정중히 받으며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어긋나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에는 단호히 위법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원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프로의 자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노인 학대라는 어두운 그늘도 존재합니다. 어르신의 종교활동이나 집안의 경조사 참여를 막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어르신의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러한 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접수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3장 몸의 변화를 이해하기. 노년의 건강과 질병.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노인성 질병은 젊은 사람의 질병과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한 가지 병만 오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한번 발병하면 잘 낫지 않고 빈번하게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폐렴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심장이 나이가 들면 근육은 두꺼워지지만 탄력은 떨어져 혈액을 펌프질하는 능력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손목의 신경이 눌려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수근관 증후군은 요양보호사와 같이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도 주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뇌졸중의 경우 손상된 뇌의 반대편 신체에 마비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다리나 팔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이 뇌에서 교차하기 때문이죠.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필수적이지만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초기 증상이므로 즉시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겨울철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십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자주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한 뒤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말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건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제4장 존중을 담는 손길. 일상생활 속 돌봄의 기술. 돌봄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배설, 목욕, 약 복용. 이 모든 과정에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식사를 도울 때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으시게 하고 턱을 살짝 당긴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식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끄고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내놓기보다 한두 가지 음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 복용을 도울 때 가루약은 물기가 있는 숟가락에 녹여서 혹은 양이 적을 경우 바늘 없는 주사기를 이용해 정확한 양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춰 정확히 따르고 한 번 따른 약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약병에 넣는 것은 약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화장실 이용은 지극히 사적인 활동입니다. 배설을 마칠 때까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서 있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알릴 수 있는 응급배를 알려드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여 침상에서 배설해야 하는 경우 변기가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 돕고 스크린이나 커튼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은 어르신 스스로 배설하려는 의지와 습관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기를 거부할 때 강요하는 대신 따뜻한 물수건을 드리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이처럼 모든 돌봄 행위의 중심에는 라는 질문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공감의 자세가 놓여 있습니다. 제5장 안개 속을 함께 걷다. 치매와 소통하는 법.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는 병이지만 감정까지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치매의 어르신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속에는 그분들만의 논리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또 밥을 달라고 하실 때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혼란과 분노만 야기할 뿐입니다. 대신 네,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안심시킨 뒤 좋아하는 간식을 드리거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꾸 언제 집에 가냐고 묻는 어르신께는 달력을 함께 보며 어르신, 오늘이 이날이니까 이 동그라미 친날에 아드님이 모시러 올 거예요. 라고 시각적으로 확인시켜드리는 것이 안정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인다면 이는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어딘가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동을 제지하기 전에 먼저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두운 저녁,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으며 허공에 손짓하는 환각 증상을 보일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충격과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부드럽게 어머니가 보고 싶으셨군요. 저희가 낮에 사온 사과가 참 맛있는데 같이 드셔보실래요? 라며 안전하게 현실로 관심을 전환시켜드리는 주의 전환법이 효과적입니다. 돌봄은 정해진 답이 없는 길과 같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짙은 안개 속을 함께 걷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공감하는 한마디, 존중을 담은 작은 손길이 그분들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과 돌봄에 대한 여러 지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제도를 활용하며 질병의 특성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존엄을 지키는 기술을 익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지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노년이라는 시간. 오늘은 그 소중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세상과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 하나하나가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돌봄 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시간의 강을 건너며 노년의 마음과 삶의 변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신체가 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심리적 변화가 함께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회고를 통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을 풀어내고 자신의 삶이 가졌던 의미를 재확인하며 마침내 평온함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숭고한 정신활동인 셈이죠. 어르신의 반복되는 옛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 또한 노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던 대가족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어르신 부양이 이제는 핵가족화와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부부만 남게 되면서 느끼는 깊은 허전함과 상실감,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감정일 것입니다. 이제 노인 부양은 한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적 부양의 성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저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시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어르신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모습. 이는 유엔이 정한 노인 복지 원칙 중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그들의 지혜와 경륜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2장 존엄을 지키는 약속. 돌봄의 제도와 전문가의 역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때로 가족의 힘만으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든든한 약속을 통해 함께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여행이나 급한 일로 잠시 집을 비워야 할 때 어르신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전문가의 돌봄을 받으시는 것으로 가족에게는 잠시의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모든 돌봄의 현장 중심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식사를 돕고 몸을 씻겨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된 수발자이며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옹호자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돕는 동기 유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요양보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됩니다. 끊임없는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선물이나 상품권은 마음만 정중히 받으며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어긋나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에는 단호히 위법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원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프로의 자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노인 학대라는 어두운 그늘도 존재합니다. 어르신의 종교활동이나 집안의 경조사 참여를 막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어르신의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러한 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접수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3장 몸의 변화를 이해하기. 노년의 건강과 질병.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노인성 질병은 젊은 사람의 질병과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한 가지 병만 오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한번 발병하면 잘 낫지 않고 빈번하게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폐렴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심장이 나이가 들면 근육은 두꺼워지지만 탄력은 떨어져 혈액을 펌프질하는 능력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손목의 신경이 눌려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수근관 증후군은 요양보호사와 같이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도 주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뇌졸중의 경우 손상된 뇌의 반대편 신체에 마비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다리나 팔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이 뇌에서 교차하기 때문이죠.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필수적이지만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초기 증상이므로 즉시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겨울철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십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자주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한 뒤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말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건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제4장 존중을 담는 손길. 일상생활 속 돌봄의 기술. 돌봄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배설, 목욕, 약 복용. 이 모든 과정에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식사를 도울 때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으시게 하고 턱을 살짝 당긴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식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끄고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내놓기보다 한두 가지 음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 복용을 도울 때 가루약은 물기가 있는 숟가락에 녹여서 혹은 양이 적을 경우 바늘 없는 주사기를 이용해 정확한 양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춰 정확히 따르고 한 번 따른 약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약병에 넣는 것은 약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화장실 이용은 지극히 사적인 활동입니다. 배설을 마칠 때까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서 있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알릴 수 있는 응급배를 알려드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여 침상에서 배설해야 하는 경우 변기가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 돕고 스크린이나 커튼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은 어르신 스스로 배설하려는 의지와 습관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기를 거부할 때 강요하는 대신 따뜻한 물수건을 드리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이처럼 모든 돌봄 행위의 중심에는 라는 질문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공감의 자세가 놓여 있습니다. 제5장 안개 속을 함께 걷다. 치매와 소통하는 법.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는 병이지만 감정까지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속에는 그분들만의 논리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또 밥을 달라고 하실 때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혼란과 분노만 야기할 뿐입니다. 대신 네,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안심시킨 뒤 좋아하는 간식을 드리거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꾸 언제 집에 가냐고 묻는 어르신께는 달력을 함께 보며 어르신, 오늘이 이날이니까 이 동그라미 친날에 아드님이 모시러 올 거예요. 라고 시각적으로 확인시켜드리는 것이 안정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인다면 이는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어딘가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동을 제지하기 전에 먼저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두운 저녁,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으며 허공에 손짓하는 환각 증상을 보일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충격과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부드럽게 어머니가 보고 싶으셨군요. 저희가 낮에 사온 사과가 참 맛있는데 같이 드셔보실래요? 라며 안전하게 현실로 관심을 전환시켜드리는 주의 전환법이 효과적입니다. 돌봄은 정해진 답이 없는 길과 같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짙은 안개 속을 함께 걷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공감하는 한마디, 존중을 담은 작은 손길이 그분들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과 돌봄에 대한 여러 지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제도를 활용하며 질병의 특성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존엄을 지키는 기술을 익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지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역사와 문화 산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노년이라는 시간. 오늘은 그 소중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세상과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 하나하나가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돌봄 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시간의 강을 건너며 노년의 마음과 삶의 변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신체가 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심리적 변화가 함께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회고를 통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을 풀어내고 자신의 삶이 가졌던 의미를 재확인하며 마침내 평온함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숭고한 정신활동인 셈이죠. 어르신의 반복되는 옛 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 또한 노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던 대가족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어르신 부양이 이제는 핵가족화와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부부만 남게 되면서 느끼는 깊은 허전함과 상실감,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감정일 것입니다. 이제 노인 부양은 한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적 부양의 성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저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시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어르신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모습. 이는 유엔이 정한 노인 복지 원칙 중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그들의 지혜와 경륜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2장, 존엄을 지키는 약속. 돌봄의 제도와 전문가의 역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때로 가족의 힘만으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사회는 노인장 기요양 보험이라는 든든한 약속을 통해 함께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